건강해지려고 먹는 영양제가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챙겨 먹는 눈 영양제, 피곤할 때 마시는 비타민 음료,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구매한 보조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간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영양제들 하나하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함께 먹었을 뿐인데 간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조합 중 당신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지금부터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아마도 지금 당장 영양제통을 뒤집어 성분표를 확인하고 싶어질 겁니다. 맥주 한 잔쯤이야, 타이레놀 한 알쯤이야. 퇴근 후 집에서 캔맥주 하나 마시고 2통이 와서 타이레놀 한 알 먹는 당신.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개별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아세트아미노펜이 동시에 간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은 2가지를 동시에 해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래도 나는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영양제들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일을 간에게 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약과 술의 조합이 위험하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영양제와 영양제의 조합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 70% 이상 손상되어도 당신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곤함? 그냥 요즘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5배로 나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 간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간 손상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망가진 간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경화, 간부전으로 이어지면 결국 간 이식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조합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당되는 게 있다면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과연 당신의 손가락은 몇 개나 접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루테인으로 대표되는 눈 영양제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데 이게 왜 문제죠? 문제는 비타민 A입니다. 루테인 제품 대부분에 비타민 A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항산화 영양제를 추가로 드신다면 거기에도 비타민 A가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 때문에 여드름약까지 먹고 계신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비타민 A를 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지 않아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축적됩니다. 하루 10,000 IU 이상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직구로 구매한 해외 제품들을 조심하세요. 미국 기준은 한국보다 훨씬 높아서 한 알에 15,000 IU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영양제들을 꺼내서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바이타민 A 또는 레티놀이라고 적힌 함량들을 전부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10,000을 넘는다면 첫 번째 손가락을 접이세요. 두 번째는 당신이 피곤할 때마다 찾는 그것,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나간다며. 맞습니다. 대부분의 B 비타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B3, 즉 니아신은 다릅니다. 종합 비타민 한 알에 보통 20에서 30mg의 니아신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피로회복 드링크를 하나 마시면 거기에 또 50mg, 점심 먹고 바카스 한 병 마시면 추가로 25mg, 저녁에 멀티비타민 하나 더? 이렇게 하루에 1000mg이 훌쩍 넘어갑니다. 니아신이 1000mg을 넘으면 간 손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니아신 과다 섭취로 인한 급성 간부전 사례가 보고됐고 일부는 시력 저하까지 동반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로를 풀려고 먹는 비타민이 간을 지치게 만들고 그 결과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 니아신 섭취량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1000mg이 넘는다면 두 번째 손가락을 접으세요. 세 번째는 다이어터들의 필수품인 녹차 추출물과 가르시아입니다.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 추출물은 지방 분해를 돕고 가르시아는 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각각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에는 이 둘이 거의 항상 함께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만났을 때입니다. 영국에선 녹차 추출물과 가르시아를 함께 복용한 여성이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죠. 각각은 안전한 성분인데 왜 함께 먹으면 위험할까요? 두 성분 모두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같은 효소를 사용하는데 이 효소가 과부하에 걸리면서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따로따로 먹는데요. 문제는 요즘 제품들은 대부분 복합 성분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먹는 녹차 알약과 가르시아 캡슐,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서로의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를 2가지 이상 먹고 계신다면 3번째 손가락을 접으세요. 4번째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는 갱년기 영양제입니다. 서양 승마, 세인트 존스워트, 달마진노 종자요. 이름만 들어도 자연의 기운이 느껴지는 천연 성분들이죠. 천연이니까 안전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천연 성분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성분 함량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배치마다 성분 농도가 다를 수 있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독일에선 서양 승마를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치솟은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세인트 존스워트는 간 해독 효소를 교란시켜서 다른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독성을 증가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생약 성분들은 간이 이미 상당히 손상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생약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고 계신다면, 특히 간이 원래 약하신 분이라면 4번째 손가락을 접으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중년 여성들이 찾는 콜레스테롤 관리의 숨은 복병, 홍국입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홍국이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로 추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왜 문제냐면 홍국에 들어있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고지혈증 약의 주 성분인 스타틴과 화학 구조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약을 2번 먹는 셈입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근육 손상과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부작용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병원 약과 홍국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다가 횡문 근육생이라는 심각한 근육 질환에 걸렸고 간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홍국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5번째 손가락을 접으세요. 자, 지금 당신의 손가락은 몇 개나 접혀 있나요? 하나도 안 접혔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가장 흔한 조합일 뿐이고 위험한 조합은 훨씬 더 많습니다. 2-3개 접혔다면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합니다. 영양제통을 전부 꺼내서 성분표를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같은 성분이 중복되는지 상호작용 가능성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5개 전부 접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의 간은 지금 이 순간도 비명을 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검진 때 간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간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간에 나쁜 걸 안 먹는 겁니다. 특히 직구 제품은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과 다르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는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영양제 조합 하나 확인하는 게 나중에 간 이식 받는 것보다 훨씬 쉽고 저렴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영양제가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섞어 먹다가는 간이 해독을 못해 파업을 일으키니 건강해지려고 먹는 영양제가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성분 중복을 반드시 확인하세요.